여러분, 제가 드디어 동명대학교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꿈만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네, 딴짓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을 짧지만 조금 임팩트 있는 강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명대 미래가 밝습니다. 네, 제 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농담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대학 신입생들 대상 뭐 행사나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이렇게 네, 제가 총장님도 잠깐 뵀는데 총장님부터 학장님, 교수님들까지 와, 주말에 이렇게 학생들 위해서 뭐 이런 행사를,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곳들도 정말 많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강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뭐 방송에서도 강연을 하고, 뭐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 뭐 알고 계시는 뭐 100만 구독자 네, 그리고 뭐 여러분, 제가 처음 강의를 딱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 강성태가 뭐 여러분 유튜브 이런데 강의 올리고 막 이랬을 때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네, 왜 웃음이 나오죠? 네, 반응이 폭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폭발적으로 망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댓글을 지금 몇 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네, 댓글이 막 강의했는데 말이 너무 장황한 것 같다. 뭐, 야, 너 강의 너무 못하니까 강의하는 법 됐고 그냥 공부법 이런 거 됐고 강의하는 법이나 이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제가 이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 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일단 강의를 못하니까,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가장 빨리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건 사실 베끼는 겁니다. 베끼는 거. 공부법도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속속들이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선이 넘어가면은 나만의 경지, 나의 길을 이제 찾아야 되지만, 그래서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단 강의를 좀 내가 잘해보고 싶다 해서 강의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제 강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MP3에 넣은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이 이어폰을 귀에서 진짜 빼질 않아. 제가 이쪽 귀에 이명이 있습니다. 네.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맨 처음 만든 게 언제냐면요, 2007년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X축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회수야. 이게 보는 사람이 이게 0이에요. 0. 거의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좀 더 많은 학생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영상 올렸죠. 그래서 8년, 9년, 10년, 11, 13, 14. 여러분, 이제 언제 이제 피크 치고 좀 올라갑니까? 2017년 돼서야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에 만들었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다고요. 제가 동명대학교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강연을 하는 데까지 10년이 아니죠. 지금 뭐 15년? 이 정도 걸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비결이 뭘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근데 꿈 얘기를 딱 하면은, 꿈 얘기는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뭐 꿈을 가져라, 뭐 멋진 꿈을 가지면은 뭐 더 하고 싶은 걸 찾으면은 마치 뭔가 꿈이 바로 이루어지고 뭐 엄청 성공을 하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 딱 싫어해요. 네, 그냥 뭐 꿈만 가지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좀 약간 착각합니다. 꿈만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꿈을 가져도 그게 늘 기쁜 것도 아니고 항상 난관이란 게 찾아오죠.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데 그걸 버텨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제 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꿈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이게 제 꿈입니다. 제가 이거를
1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 꿈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꿈은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도 맘 먹지만 그게 이제 금방 이제 또 해이해지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너무 멋진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 뭐 꿈을 뭐 여러분들 적어서 뭐 붙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적어서 붙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제 작업실에 있는데 이게 이 하나의 문장이요. 한 군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붙어 있어요. 눈을 돌리면 어떻게 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옛날엔 처음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람 맨 처음 만나면 뭐 먼저 해요? 자기 소개 인사해야 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강사. 아니요. 전 여러분 옛날에 사람 처음 만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보다 이거 더 먼저 말했어요. 지금이야 뭐 강성태 뭐 이렇게 조금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상한 놈인 거죠. 얘 이름이 없나? 만나자마자 대뜸 이 얘기 먼저 해요.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큰 꿈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것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전하는데 그냥 그 과정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절대 쫄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자, 동명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이 토크쇼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강성태 처음 우리나라에서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명 인사를 오늘 만나고 보니 제가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교육의 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3년 동안 욕 많이 먹고 연습 안 했잖아요. 실전했잖아요. 두잉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한 10년 이상 하니 이래 공부의 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기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꿈. 근데 그 비전이 그 사람이 머리에 있는 거는 망상입니다. 벽에다가 다 붙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 합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5개의 동명대의 어떤 아주 큰 프로젝트를 다 이야기합니다. 안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야기해야만이 그게 망상이 아니고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학생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야, 너 말이 없어. 괜찮습니다. 왜? 조용히 있다가 안 하는 것보다 말해서 뭐라도 하나 얻는 게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대학 갈 거야. 괜찮습니다. 하버드 대학 갈 거야.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 고맙습니다. 학생 여러분. 네, 자 이제 2부 토크쇼에서 공부의 신과 교육의 신 두 분을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또 반갑습니다. 특강 고맙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이 오늘 초면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유튜브로. 저는 초면이죠. 대면은. 아, 저도 총장님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네. 굉장히 독특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란 점이 많은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겸 인사 겸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성태 강사님 먼저 할까요? 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동기부여 하는 그런 컨텐츠로 학생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동명대학교에서 토크쇼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제가 오늘 이 순간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교육의 신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 우리 강성태 우리 선생님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는 보지 않았고 세바시도 봤고 그다음에 스펙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66일의 습관 아주 유익한 유튜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아요. 요 표현은 다를지도 몰라도. 아, 너무 영광입니다. 그 좋아요도 눌러 주셨나요? 제가 구독. 아, 구독도. 네. 아, 제 구독자십니다. 네. 네. 내가 좋아요 누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눌러가 또 퍼나르고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아, 너무. 제가 나이는 60 농담으로 넘었는데 말씀드려요. 이 퍼나르기 이거 잘해. 아, 네, 감사합니다.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기본이죠. 네. 좋은 아까 특강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토크쇼 열띤 토론 통해서 두 분만의 비법이라고 할까요?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신, 공부의 신, 사실 신이라고 불리우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아까 뭐 강연 때 교육봉사 시작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이따가 뭐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공부가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좀 소외계층 학생들 공부를 신나게 하기를 도와주자는 뜻에서 줄여서 그때 공신으로 정했거든요. 공부의 신이 아니었어요. 가장 궁금한 게요. 공부의 신이면 네네. 나름 공부하는 비법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꿀팁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셨어요? 아, 그거는 네.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면 아, 농담이고요. 너무 네. 이제 많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결국에 뭐 우리가 시험을 딱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나올 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항상 정해져 있고 이제 수능 시험이나 뭐 이렇게 뭐 올해도 이제 치러지겠지만 사실 매년 개념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옷만 좀 갈아입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가 나올지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만 쏙쏙 골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그냥 그런 거 우선순위 없이 그냥 맨날 앞에만 뭐 옛날에 우리 왜 그 정석책 보면은 맨날 앞에만 새까맣잖아요. 삼색펜 저는 그런 거를 학창 시절부터 썼거든요. 근데 전 정해져 있어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놔요. 일단 파란색은 제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다 해놔요. 그럼 제가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딱 펼치면 뭐 먼저 봐야 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만 쏙 골라보고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쏙 골라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었죠. 네. 갑자기 삼색 펜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육의 신께서도 나름 교육의 비법이랄까요? 본인만의 꿀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참 공부를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모를 많이 했어요. 책에도 막 아까처럼 이게 지금은 뭐냐면 포스트잇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포스트잇이 없어요. 그걸 바플로 붙였어요. 그래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그걸 들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대단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천재들이 보면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도 공부할 때 빨간색, 파란색 자기만이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메모도 있지만 정말 천재들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 자기만의 어떤 메모, 글쓰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왜 글쓰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읽기, 고전 읽기, 쓰기 이게 우리 두잉 대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왔던 지식보다는 아까 얘기한 학창 시절에 도전해보고 뭔가 성취한 해보고 그런 어떤 삶이 제 오늘에 있게 한 만들었나 싶습니다. 네, 또 말씀하는 가운데 또 퍼스트에 또 홍보가 여러 가지 좋은 두 분의 신들의 그런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뭐 학생들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조급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급함요. 조급함. 항상 그렇죠. 닥쳐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조급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거를 내가 이제 익히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문제는 또 많이 풀어요. 급하니까.
근데 그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공신들은 문제를 하나를 풀어도 예를 들어 어떤 뭐 시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대학교 과정에 뭐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보통 문제 이렇게 풀면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설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해설들을 고민을 해봐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개념으로 항상 돌아가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양치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보면은 양으로 그냥 승부하겠다, 막 문제만 그 드립다 많이 풀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만 유형이 바뀌어도 사실은 네, 금방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이 공부 자체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엄청난 불안감으로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조차도 너무나 조급함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조급한 마음을 좀 안 가지는 게 좋겠다. 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천재하고 1등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1등은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천재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이 천재였다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학자들 대부분들이 학교 성적 안 좋았습니다. 먼 미래를 보시고 아까 우리 성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먼 미래를 봐라. 지금 시험을 못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학생 여러분. 세상이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스마트 환경이 그겁니다. 이런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머리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때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고시해서 법관 된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랬습니다. 많이 암기를 잘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법관이 그렇게 부럽나요? 암기를 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시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수 있고 나만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재들이 한 삶을 보십시오. 메모하고 책 많이 읽습니다.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뭐냐면 메타 인지를 키워야 돼. 내가 왜 공부하지? 이걸 하면 왜 이런 게 생겼지? 호기심을 가지라 해요. 그래서 고전 읽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창출이 됩니다. 창의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영어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영어를 내가 많은 자더라도 머리 좋아지는 건 지력을 높이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식을 이론을 머리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doing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강성태 강사님은 doing 대학, 우리 동명대학교에서 지금 한창 얘기를 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왔고 네. 사실은 그게 정말 네, 교육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단순히 왜 실제 교육의 효과 차원에서도 교육 심리학에서도 그 왜 경험의 원추라는 그 데일리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네네.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는 머릿속에 한 10% 이렇게 남아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본 거를 통해서 뭐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는 거는 90%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효율적인 교육의 어떤 효율로만 봐도 그 자체가 뭐 그냥 교육이 doing 그 자체죠. 뭐 doing이 없으면은 뭐에다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공감을 했고요. 이게 뭐 저는 그냥 원래 동명대학교의 표어였나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인가요? 네, 제가 네, 총장을 맞습니다. 오면서 두잉 대학을 만들어서 내년에 네. 네네. 교육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수시 모집이 곧 들어갈 텐데 90명을 뽑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90명은 두잉 단과대학으로 가고 그다음 우리 7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7개가 두잉 교육을 입힙니다.
그래서 네. 학교 안에 2,500석의 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승마장도 만들고 도심에서 말 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예. 오시면 제가 비행기도 태워드리고 환영합니다. 말도 태워드릴게요. 아, 이게 저도 사실 총장님 이제 같이 토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게 결정되고 막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강연을 뭐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이런 자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총장님이 좀 내가 꼭 봐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길래 네. 뭐 요트부터 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기계항공공학부거든요. 네. 저야말로 이제 비행기나 아니면 기계나 뭐 배 관련된 것도 하고 하는데 그 저희 동기들 중에 그야말로 항공기나 뭐 이런 거에 정말 미친 놈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정말 있군요. 그거에 완전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애들이 정말 많은데 감히 그런 친구들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막 비행기를 자기가 깎아가지고 아까 뭐 산에서 막 하다가 뭐 다 부수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예가 사실 저도 없거든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네네. 아 이분은 뭘 잡수셨길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독특하지? 왜냐면 그때는 또 네. 70년대니까 요즘은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시도를 할 뭐 이렇게 뭘 제조 관련돼서는 뭐 3D 프린터로 내가 원하는 거를 뭐 해가지고 진짜 비행기를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PC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툴도 있고. 근데 70년대는 정말 괴짜 소리 많이 들으셨겠다. 좀 더 나가서는 약간 또로 시작되는 말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니요 그 당시도 저는 이제 조직을 아까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좀 미친 놈 아이가 뭐 이래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은 제 그룹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강성태 네. 강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예체능도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 총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네. 이런 실천을 이미 해 오셨고, 네, 우리 강성태 강사님 어떠세요? 아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네. 네, 딱 봐도 일단 제가 엄청난 음치거든요. 아 음치세요? 거의 뭐 음치로 방송 몇 번 나갔습니다. 네, 네. 저희 대학교 두잉대학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두잉대학이 가망이 있을까요? 저도. 아니 가끔 오셔서 거기 이제 우리는 도잉대학에는 1인 1학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합주하면 됩니다. 친구들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합주해가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학점이에요. 근데 왜 악기를 제가 반드시 다루게 하느냐 하면은 우주인이 오면은 우리가 우주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수학으로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안 손짓, 되죠. 네, 네. 손짓, 표정. 이런 아, 예. 악기. 네. 악기는 아니십니까? 통합니다. 악기로. 악기. 그러게 우리가 미션 영화 보시죠. 선교사가 남미에 밀림지에 가서 원주민 가는데 이제 창을 목에 대잖아요. 근데 그때 울린 그 악기가 뭐죠? 자기 들고 간 악기가? 워낙 오보에입니까? 오래전- 네. 그 노래가 뭐죠? 넬라 판타지아 아닙니까? 네. 그죠? 그게 오보에 넬라 판타지아. 그 악기가 울리는 순간에 창이 다 녹아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그 그렇네요. 선교사를 그 흑인들이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선생으로 모시잖아요. 악기를 스스로 혼자서 잘 못 해도 됩니다.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저는 노래 못 해도 아무 내 가서는 아마 마이크 있으면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기,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한번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본인이 상당히 이래 뭐 지휘에도 도움이 될 거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공감도 악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저 사실- 궁금한 게 네. 그럼 동명대를 나오면 이 졸업생들은 누구나 악기 하나는 다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게 필수니까. 진짜 악기 좋네요. 없으면은 못 다루면 보컬로 하십시오. 보컬로. 네. 이거 있잖아요. 아, 목도 있지 않나요? 그래 합주를 해야 된다. 합주를 우리가 무대 위에서 했다는 거는 해변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로봇하고 경쟁을 할 수 없어. 로봇을 할 수 없는 뭡니까?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소통, 공감, 배려, 상상, 도전, 존중, 그러한 덕목들이 70개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을 1시간 반 타고 왔습니다. 매일 말을 타고 그리고 주말에는 요트를 탄다든지 또 어떨 때는 경비행기를 몰고 뭐 이래 하늘을 난다든지 뭐 하여튼 대학 시절부터 한 어떤 모험 스포츠죠. 그게 제가 지금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 대학 교육의 문제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입시 중심의 교육이란 말을 하는데요. 현 대학 교육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미국에 내 인생을 바꾼 4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전 읽기 100급만 4년간의 토론하고 이 카리큘럼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시키게끔 교육부가 자유를 주어야 교육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 사실 대학에 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업이 변화하는 속도가 100마일로 달리고 있으면은 교육의 속도는 10마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이랑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정말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속도가 그만큼 안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학 이전에 뭐 거의 이게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되는 거를 바로바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신을 모신다고 어떻게 아셨는지 사전에 질문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여쭤볼까 합니다. 공부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아이가 책상에서 집중을 못합니다. 앉아 있더라도 제대로 습득을 못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성태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학생들 만나면은 많은 문제 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집중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교육 심리학에서 네. 말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적절한 난이도예요.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조급하고 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거를 보통 많이 하죠. 부모님들도 뭐 빨리 네. 선행하려고 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실제로 제 공식 멘토 중에 토익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오. 얘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소설을 읽어요. 근데 소설이 우리가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려우면 안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결이에요. 쉬운 거부터 접근을 네, 하는군요. 내가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70~80% 정도 다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그런 것만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내가 좀 실력이 올라오면 조금 더 높은 거 보고 조금 더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재밌게 집중도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영어 공부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왜 하기 싫은 정말요? 예, 하기 싫은 걸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분명히 학생 여러분 공부 아닌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본인도 대학에서 중퇴를 했잖아요. 시험을 치면 거의 뭐 몇 등급에 하면은 보통 루즈로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저도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정말 밥 먹기 싫을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뭘 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러면서 기력을 다시 회복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거기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본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싫은데 앉아서 인터뷰해서 공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 서울대학이라든지 하버드대에 가십시오.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떤 도잉을 해서 내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다면 동명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정말로 제가 살아온 그 어떤 인생 젊을 때의 삶이 동명대학교 두잉대학의 교감으로 있고, 그다음에 동명대 다른 대학들도 그 두잉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또 두잉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복수 전공을 택해서 또 그 전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공부를 남보다 못했다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잘하는 거를 찾아서 네, 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본인에 대한 분석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참 좋은 도시이긴 한데 뭔가 체험이 좀 교육이 되고 또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득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총장님께 네, 일단 여쭙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실천하면서 네, 약간 실천하면 키워드가 떠오르고 계시죠? 그래요. 네. 전 세계 대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강과 바다와 산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이런 도시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이 부울경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지금도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LG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LG전자, 대우중공업 세계 1등 기업이 다 있어요. 사람과 테크노와 환경, 강, 산, 바다가 있는 도시는 세계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서울에 그 공기도 안 좋고 또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가슴이 탁 트일 겁니다. 우리 강성대 공무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가족 때문에 네,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아서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산을 엄청 사랑하는 걸 알아요. 네. 그 언젠가 정도로. 부산에 오셔서 네. 정말로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가를 못 오실 텐데 휴가 오시면은 제가 말도 태워드리고 정말요? 요트도 태워드리고 네. 그다음에 경비행기를 타고 지리산 한 바퀴 뺑 돌고 오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네. 진짜 제가 너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어요. 네. 이렇게 도전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진짜 재밌겠다 사는 게 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제가 정도로. 좋아하는 걸 합니다. 네. 총장도 정말 즐기면서 하고요. 네네. 제가 총장이 부산대 총장 했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제가 지금 총장이 직업이라 그러더라고 제 직업이. 학생 여러분, 이렇게 동명대학에서 두잉이라는 교육을 우리나라에 뿌려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어 주려고 제가 이 총장을 하거든요. 힘내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나눌 얘기가 더 많은데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 마무리하는 한 마디씩 우리 네, 입시생들에게 좀 격려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태 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동명대 학생 여러분들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름 뭐 강사라고 해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많이 다녀봤거든요. 대학부터 뭐 기업체. 근데 대학 총장님이 뭐 오늘 토크쇼 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거 총장님 잠깐 봐도 되나요? 이거를 네. 제가 강연하면서도 계속 적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메모를 제가 머리가 나빴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이제 생각을 근데 제가 글씨는 못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네.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네. 제가 뵌 적이 없고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 그리고 학장님들께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한 분도 안 조세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제가 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나 진짜 높은 뭐 관료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도 있고 교육 쪽에 뭐 이렇게 할 이런 경험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게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제가 그리고 또 뭐 엄청난 뭐 석학도 아니고 이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게 이게 교직원분들, 교수님 분들 자체가 이게 자세가 완전 다르구나. 이걸 제가 굉장히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저는 절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 거를 진짜 현장에서 경험을 하죠. 당장 뭐 수능 시험 인구가 줄고 경쟁률이 바뀌고 하니까 입시판에 있다 보니까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위기인 거 저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면은 미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새삼 또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저도 뭔가 두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맨날 이렇게 뭐 영상하면서 이렇게 막 말로만 그냥 팩폭 막 날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네. 도전을 하고 막 요트에 막 행글라이더 막 하다 막 저도 뭔가 그런 삶을 좀 지금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좀 나이도 이제 뭐 40대 제가 막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또한 생기는 때였는데 오늘 참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두잉 해보시죠. 네, 저 또한. 네, 총장님 끝으로 예, 한마디 근데 아마 지금 아마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도 우리 네. 강성태 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1등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학부모님의 자식은 자녀분들은 천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천재는 1등 하는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부산대 교수 되기 전에 현대중공업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주영 우리 명예회장 너 해봤어? 그리고 김무중 회장님을 제가 부산대교 총장할 때 두 분을 제가 모셔서 세 분이네요. 방문까지 해서 강의도 듣고 저하고 대담을 많이 했는데 해봤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해보고 이거 하면 뭐 별거 없겠지. 그거 아닙니다. 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아까 메모를 적어 놓듯이 말을 한다든지 환경을 만들어라. 우리 강성태 우리 유튜브 들어보시면 영어 암기가 아니고 버케브리를 봐라 그러잖아요. 영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잖아요. 거기 보면은 버케브리가 어원이 몇 개 안 됩니다. 한 200개? 그것만 머릿속에 집으면 전부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연상이 된다고요. 그럼 2만 개 단어가 술술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부는 암기, 머리 좋은 사람 암기할 수 있죠.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게 아까 천재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1등 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방송 안 들으실 거고 아마 공부를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들을 것 같은데 1등 하는 분이 뭐 때문에 그 강성대 그 유튜브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는 두잉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쉬웠지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좋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 대학 교육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대학 교육 이대로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밝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에서 마련한 대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네, 토크쇼 이것으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 정명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